최용만 선수는 2m 17cm의 신장, 150kg를 넘는 체중과 226cm의 리치를 가진 사기에 가까운 신체 조건을 가진 격투기 선수입니다. 한국 프로씨름에서도 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3회에 출중한 성적을 거두었던 그는 격투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K1 시절 레미 본야스키, 세미 슐츠와 같은 세계 최고의 강자들과 경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K1 토너먼트 우승 경력도 있는 선수이죠. 최용만 선수는 핸드 스피드나 킥이 빠르진 않은 것이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에게 매우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파워가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선수입니다. K1에서 무적으로 평가받던 세미 슐츠로 하여금 난타전에서 등을 돌리게 만든 역사적인 장면도 있었죠. 한편 호르몬 과다 분비에 거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뇌종양 수술 후 눈에 띄게 줄어든 근육량과 킥복싱 경기에서 전성기 때만큼 전투적이지 못했던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고 MMA로 전향하는 한편 한동안은 예능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가장 최근에는 국내 격투기 단체 AFC에서 활동했던 최용만 선수, 그는 이전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대한 체구에서 나오는 포스나 핵펀치는 아직도 격투기 팬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최용만은 1980년 제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서 콩만이 등의 별명으로 불리우던 최용만은 중학생 시절부터 신체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오늘날의 체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대한 체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최용만은 씨름 선수 활동 이전에도 방송에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유독 내성적인 성격 탓에 받은 주목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최용만 선수는 인간극장에 출연해 훗날 자신의 키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최용만은 중퇴를 통해 학업 대신 씨름을 택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3회의 우승 경력을 만들어 레전드의 반열에 오를 뿐 아니라 화려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승리를 할 때마다 인상적인 춤 세레모니를 보여주어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로씨름의 지나친 시장화를 우려했던 최용만 선수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는 등 여러 저항을 하다가 결국 K1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때 씨름연맹은 최용만 선수를 씨름계에서 영구 제명해버리고 타이틀 경력을 싸그리 지워버리며 큰 논란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참가하게 된 2005 K1 토너먼트 대회에서 최용만은 놀랍게도 아케보노 선수와 카오 클라이 선수를 꺾고 그랑프리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용만 선수는 아케보노 선수를 훗날 2번 더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톰 하워드 선수와의 경기에서 파괴력 있는 펀치와 니킥을 보여주면서 살인 니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같은 해 최용만 선수는 밥셉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폭발적인 타격전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리에서 약점을 발견한 밥셉 선수는 계속해서 레그킥을 시도했고 반격으로 최용만 선수는 밥셉 선수를 코너에 몰아 무자비한 펀치를 선사했죠. 밥셉 선수가 공격을 가하면 이어서 최용만 선수가 몇 배로 돌려주는 양상이 반복된 끝에 결국 최용만 선수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술보다는 힘으로 승부하는 두 선수의 폭발적이었던 경기 운영으로 이 경기는 많은 주목과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최용만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상대는 바로 레미 본야스키 선수. 견고한 가드로 최용만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계속해서 유효한 타격에 성공한 레미 본야스키 선수는 판정승을 빼앗아갔고 최용만 선수는 씁쓸한 첫 패배를 맛보아야 했죠. 격투기도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강자를 가리는 것을 떠나 점수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최용만 선수는 한 경기에서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 역사를 쓰게 되죠. 바로 세미 슐츠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미 슐츠 선수는 키 212cm에 몸무게 130kg를 자랑하는 만큼 이 경기는 두 거인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마케팅되어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세미 슐츠 선수는 레그킥으로 다운을 빼앗거나 여러 차례 데미지를 주었지만 최용만 선수 또한 위협적인 타격들을 성공시켰고 결과는 최용만 선수의 분할 판정 승리였습니다. 20살 중반에 격투기 선수로 데뷔하여 1년 만에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이자 최용만 선수의 커리어 중 가장
가장 큰 승리였는데요. 사실 판정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이 경기는 정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격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에 최용만 선수는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사모아의 핵펀치 파이터 마이티모 선수와 경기를 가졌고 마이티모 선수의 주특기인 오버핸드 훅에 첫 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맷집 하나만큼은 최강이었던 최용만 선수에게 있어 꽤나 충격적인 경기 결과였죠. 이렇게 충격적인 KO 패배에 대한 분노인 건지 최용만 선수는 이어진 경기들에서 마이크 말론 선수를 상대로 KO승, 그리고 게리 굴리찌 선수에게서도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이티모 선수와의 서력전에서 오버핸드 훅을 잘 버텨낸 최용만 선수는 판정승으로 승리하며 복수에 성공했죠. 하드펀처 마이티모와의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용만 선수는 파워뿐만 아니라 격투기에서 꼭 필요하다는 강한 턱과 맷집까지 갖춘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최용만 선수는 이전에 판정패를 안겨주었던 제롬 르 벤너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용만 선수는 몇 차례 괴물 같은 파워를 보여주었지만 잘 방어하고 틈틈이 더 많은 유효타를 성공시킨 제롬 르 벤너 선수였고 결국 최용만 선수는 다시 한번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죠. 물론 패배하기는 했지만 파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무관의 제왕 제롬 르 벤너 선수가 우리 최용만 선수 앞에서는 정면 승부를 피했던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K1 하면 떠오르는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해온 최용만 선수, 하지만 최용만 선수의 전성기는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브록 레스너 선수와 경기를 통해 미국 진출을 준비하려던 시기 최용만 선수는 모종의 건강 문제로 돌연 경기를 취소하고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하수체는 신체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최용만 선수는 일명 천연 스테로이드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전보다 야위어진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바다 하리 레이세포 선수에게 패하며 킥복싱에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용만 선수는 MMA로 전향합니다. 2006년 MMA 데뷔를 했던 최용만 선수는 데뷔전에서 개그맨이자 무술가인 바비 올로건 선수를 상대로 무서운 파운딩으로 TKO 승리를 거두었고 씨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킥복싱보다는 그래플링이 필수적인 MMA가 더 알맞는 무대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만난 에밀리아넨코 효두르 선수는 안바로 최용만 선수를 꺾으며 MMA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보여주기도 했죠. 심지어 다음 경기에서 만난 미르코 크로캅 선수에게는 레그킥으로 KO를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어느새 30이 가까워진 최용만 선수는 두 경기를 더 치른 뒤 긴 시간 동안 링 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폭행 의혹과 성형 의혹 등에 휩싸이며 사실관계를 떠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커지자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2015년 최용만 선수는 국내 격투기 단체인 로드FC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파이터로 복귀하였죠. 한편 K1 시절에 가수로 활동했었고 경기 입장 퍼포먼스에서도 자신의 노래를 보여주었던 그는 런닝맨까지 출연하며 엔터테이너로서의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중국에서 체급이 작은 선수와 일명 서커스 매치를 보여주었고 파이터로서 격투기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죠. 그렇게 다사다난한 시기를 거친 후 최근에 이르러 최용만 선수는 AFC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우치다 노보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였고 다음 경기에서 다비드 미하일 로프 선수에게 1라운드 KO 패배를 당한 후 현재까지는 경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대한 체구에서 풍기는 포스나 특유의 핵펀치는 아직도 격투기 팬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격투기 붐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골리앗 최용만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독 주목을 많이 받는 탓에 항상 많은 여론에 휩싸이는 최용만 선수지만 최용만 선수의 멋진 격투기 활약과 다양한 시도가 있어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한국 격투기 팬들이 함께 격투기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차도르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